우리 정부는 줄줄이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 남북 공동행사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재점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젯밤에 갑자기 이 행사가 돌연 취소되면서 지금 당황스러운 건 우리 정부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네. 우리 정부가 작년 7월 달에 북한에 대해서 금강산 남북 공동문화행사를 제안했고 네. 또 마칭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첫 발걸음으로 삼겠다. 지금 그 의도인데. 그렇죠.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갑자기 그 중에 한 축을 현재 걷어찼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유일하게 우리와 대화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또 이 기회를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금강산 합동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측면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사실 내일 출발하는 이제 우리가 마신령 스키장이라든지 거기 이제 우리가 선수단이 가지 않습니까? 네. 내일 일단 출발 예정돼 있는데 아마 오늘 저녁쯤에 아마 북한 측에 답변이 올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도 만약에 끊겨진다라 하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상당히 좀 진전시키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그 기조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차질을 좀 빚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신령 스키장에서 이제 우리 남북한이 공동훈련하죠. 공동 이제 훈련을 하는데 네. 만약에 그걸 북한이 걸어찬다면 네. 남북한 전면적인 거래협력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하. 그런다면 현재 남북한이 금년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 게임에 아마도 그때도 뭐 공동 입장이라든가 그렇죠. 뭐 단일 팀을 하나 만들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전면적 교류협력을 통해서 미국에 북한에 대한 공격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마신령 스키장 공동훈련은 차버리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강산 행사를 취소하지만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은 계속 유지하도록 했던 것도 그런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이게 자기네가 잔치를 차려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많은 대거 인원들을 보내면서 흥행을 시키고 잔치를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공연이라든가 뭐 체육 선수는 몇 명 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공연단이라든가 응원단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문정일 통일 외교안보특보가 파리 정치대학원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북한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한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더 크게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선전에 이용하도록 동계올림픽을 선전에 이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어쩌면 좀 나이브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북한 측에서 내려와서 북한 측이 하고자 싶은 대로 다 놔두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나와서 김정은 찬양론을 하든 또 핵과 미사일 찬양을 하든 뭐 다 놔두자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 그걸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을 제공해주고 그 공연장에서 핵과 미사일을 쏘는 장면들을 만약 상영을 하고 노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국민 정서에 미친 영향을 크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좀 활용을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그냥 평상시의 남북 교류가 아닙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겠냐는 것이지. 네. 실제로 북한이 어떤 의도한 바를 우리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거기에 또 우리는 사실은 핵과 미사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문정인 특보의 이야기는 너무나 북한과 우리를 똑같은 반열에 놓고 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아까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만은 북한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훈련을 위해서 우리 선수단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 부분 사실 이 유엔 제재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심정부 차장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만약에 전격 합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내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의 스키 선수들이 만나서 공동 훈련을 하는, 사실 1박 2일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훈련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 슬로프에도 중간중간에 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박 2일 동안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측이 가고 거기서 북한의 선수들을 태워서 다시 남측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그 계획에 대해서 북한 측과 우리 측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결론이 뭐 오늘 밤 안에는 내려져야 내일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세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비행기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지가 굉장히 통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한 항공사에 제가 전화를 오후에 해봤는데 통일부에서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DJ 때도 평양을 2번이나 갔던 그 항공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던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사항과도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밝힌 대북 제재 사항 중에서 북한 측에 기항을 하는 그 비행기, 네. 그 비행기는 앞으로 미국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항공사가 아니라 그 네. 비행기 자체가 밟을 비행기 수가 그 자체 한 대만요. 네. 아. 항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지금 현재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2차례 걸쳐서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이호 여사를 태워서 갔다 오기도 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도 지금 일단은 그 준비 중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북한에서 어떻게 할지 통보가 없습니다. 네. 현재 지금 양양에 우리 기자단이 일단 집결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금 네. 선수단은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북한 측에서 통보가 와야지만이 내일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항공사가 과연 그럼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네. 어떤 이제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 그건 아마 이제 우리 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할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북한 선수들을 타고 데리고 온다는 의미. 네.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비행기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갈마 비행장이라는 곳이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군사적 의미.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첩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군광산 합동공룡 취소도 그렇고 이번에 또 비행기로 우리 선수들을 싣고 가서 공동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북한에 큰 이익이 없어요 지금. 왜? 갈마 비행장 이용료도 안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선수들을 태우고 오면 그것도 유엔 국제 제재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네. 주고 북한 선수들이 그렇죠, 타겠으니까 무료로 하면 우리가 지원해준 꼴이 되기 때문에 네. 현금은 안 들어가지만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가서 스키장과 마식령에 가서 스키장을 이용하고 호텔을 이용할 때 현금을 또 거기서 내게 되면 이것도 또 안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용료도 안 내지 않는다. 네. 공료도 내지 않는다는 그런 통일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또 어떤 투집을 잡고 이것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네 국익이 없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면 어느 것도 목리부리고 투집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면 비행기로 가게 됐느냐? 네. 우리가 강릉에서 네. 마신령 스키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육로가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1박 2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1박 네. 2일 동안에 할 게 없고 그다음에 북한에 들어갔던 비행기는 미국에 못 들어가는 게 180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저렇게 좀 페이버를 준다 그러면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점검 단장으로 왔던 현송월 단장이 뒤늦게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강릉 아트센터에 들렀을 때 후일담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갔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거 뭘 불만을 그렇게 토로했던 겁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강릉 아트센터가 작지 않습니까? 객석도 작고 무대도 작을 겁니다. 이 객석이 900여 석이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무대도 아마 작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공연하는데 북한은 사실은 그 북한 공연장들을 보게 되면 최고의 공연장이 만수대 예술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국장이 있고 북한 모란봉악단이라든가 보천보 전자악단이 공연을 하던 목란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크거든요, 공연장들이. 규모가 네, 크다는 거죠.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무대 장치라든가 무대 미술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화려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아마 현성월 씨가 거기 가서 보고 이렇게 협소하고 이런 데서 우리 최고 예술단을 공연을 시키냐 이런 걸 좀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마루 바닥 무대 마루를 바꿔달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공연하기가 힘들다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하는데 네. 최고의 예술단을 이런 정도밖에 대주지 않냐.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울에서 그다음에 공연을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 가장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장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 그렇죠. 대표적인 국장 아닙니까? 네. 그걸 빌려주지 않고 국립국장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국장이고 한다고 하지만 북한의 현성울이 봤을 때는 최고 예술단, 자기 친위대라고 하는 김정은의 친위 예술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은 안 주고 국립국장에서 하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성월 단장 북한의 이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연 규모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금 금강산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면서까지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근데 좀 의외의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지금 대규모로 이 전단지를 남한에 뿌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만남만이 통일이다. 통일의 환희로 이어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응원하는 모습이고요. 가자 평양으로 오라 평창으로 만나자 통일광장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번 행사를 성황리에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어차피 속으로는 지금 이거 목리 부리면서 행사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개최해서 성공하면은 그게 북한에 소문이 들어가서 네.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공동 개최 개념으로 와야 되니까 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자, 평양으로 오라, 평창으로 이렇게 해서 꼭 그 공동 개최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이번 그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선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의 이제 통일 이야기를 다시 할까라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번에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20, 30대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국내 분위기도 이 어떤 북한의 공동 입장이라는 데서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통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고양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최근에 북한이 재정당 사회단체 연합 그 회의를 통해서 이번 걸 계기로 해서 한미 훈련의 영구 중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 강화하자라는 굉장히 이제 좀 이 연대의 어떤 그런 네. 의미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좀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네. 또 해외 단체도 이용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런 이제 선전물만 보게 되면 이게 평창 올림픽인지 아니면 공동 주최 올림픽인지 모를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라 평양으로 가자 뭐 평창 뭐 이런 문구를 써가면서 공동 개최한 것다라는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게 평양 올림픽으로 되는 거 변질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북중 관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